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제가 이전에 오행과 십성에 따라 어떻게 성과를 부리는지, 그게 고집이죠. 그리고 오행별로 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오행별로 외모도 다르고요. 행동, 거지도 다르고 연애의 스타일은 물론 말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다릅니다. 천간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병화 같은 경우는 저처럼 좀 이마가 넓습니다. 제가 이마가 좀 넓죠 많이. 그리고 경금이나 신금은요 피부가 깨끗해요. 제 아내가 경신일주인데 피부가 깨끗해서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물론 기운이 잘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임수일간 분들은 얼굴이 좀 동글동글한 분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데, 최근 강원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누가 오행별로 이 말투가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은 살을 조금 덧붙여서요, 천간별로 말투나 행동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 오행부터 가볼게요. 목 오행이 전부 뻗어가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조곤조곤합니다. 말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식으로 발현이 돼요. 간목하고 을목 중에 누가 더 말이 빠를까요? 당연히 십천간 중에 가장 먼저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 간목이 더 말을 좀 빠르게 하겠죠. 간목이나 병화같이 양기가 강한 간지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말이 거의 동시에 나오거나, 아니면 말을 먼저 내뱉고 나서 생각이 뒤따라가는 스타일로 말하거든요. 두괄식이랑 미괄식 중에 굳이 말을 하면 이 미괄식 스타일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을목은 간목하고는 좀 다른 게 분위기를 먼저 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다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혼자만 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주관을 잃지는 않으면서 할 말은 어쨌든 다 하는 게 바로 을목의 말투입니다. 만약 토론을 하는데 상대방이 간목이다?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다. 이건 목생하고 되게 잘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목화통명의 형태다. 그러면 되게 반짝반짝 좀 브릴리언트하게 보이고 말할 때 임팩트도 강합니다. 근데 을목은 조곤조곤하게 할 말 다 하면서 분위기를 조용하게 이끌어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엔 상대방이 하고 수긍하게 만든다. 그래서 만약에 간목하고 을목이 길게 논쟁을 한다? 그냥 마지막에 결국 이기는 건 을목입니다. 을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화오행입니다. 화오행은 일단 말투가 좀 튀어요. 목소리도 되게 크고 주변의 시선을 자기에게 딱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끄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이 화가 당연히 간목보다 더 말의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병화가 그래요. 병화가 뭔가 말을 하다 보면 자기 말에 이입되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인데 감정선이 말에서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 흥분을 하면 자기 말에 이입하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화는 안 그래도 자기 말에 특히 이입이 잘 되지만 이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쟤 왜 이렇게 말하면서 흥분을 해?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런 식으로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병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병화일주죠. 제 말투를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정화예요. 정화도 화잖아요. 정화 역시 화오행답게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약간 다소곳하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약간 애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런 태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병화가 예를 들면 싸이가 나 슈퍼스타잖아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끈다. 그러면 정화는 다소곳한 듯 하면서도 좀 이상하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연출을 잘하거든요. 자기가 뭐 힘들었던 거, 아픈 거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자기를 되게 잘 부각시켜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그때 진짜 아팠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과 감정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토의 말투입니다. 이 토는 오행 중에서 중용의 힘이 있잖아요. 그런 기운인데 자기 입장을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드러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를 연출하거든요. 약간 황희정승 같은 거예요. 황희정승. 집안에 있는 종들끼리 싸우면서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누가 잘못한 건가요? 했더니 네 말이 맞다. 다른 종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네 말이 맞다. 부인이 아니 이렇게 상대방한테 모두 네 말이 맞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하니까 또 부인 말이 맞소 이렇게 하잖아요. 이 황희정승 같은 게 토의 기운이에요.
토의 기운. 이 자기 생각이나 의도 이런 게 상대방한테 직설적으로 들리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토가요. 무토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담백하게 말을 합니다. 부인 말이 옳소 이런 식으로. 만약 자기랑 사대가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시해요. 무토는. 그런데 기토는 사대가 맞든 안 맞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다. 기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인간관계가 썩 그렇게 넓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기토가 화가 나더라도 자기 표정을 잘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건 아는데 병화가 흥분해가지고 막 길길이 날뛴다면 기토는 화가 난 건 알겠는데 표정이 그렇게까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약간 기토가 비밀스러운 면이 좀 많아요. 기토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꼭 안고 가야 될 사람이다. 너무 싫더라도 그런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무토는 대체적으로 그냥 무시합니다. 외면하거나 그러는데 기토는 일단 싫은 소리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속마음도 잘 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게 기토의 힘이에요. 네, 다음으로는 금오행입니다. 금오행의 말투는 특징이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그리고 정교함, 이런 게 말투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들리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그 말을 가장 경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말이 장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으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뢰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화오행은 약간 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확산의 힘이잖아요. 근데 금오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금오행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금오행의 말을 할 때 솔직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경금이나 신금 모두 자기 생각을 선명하고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데 더 절제된 언어를 쓴다? 그러면 그건 신금이겠죠. 신금은 실없는 농담, 아재 개그 있잖아요. 이런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경금이나 신금이 만약에 상대방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싸우는 도중에 전부 꺼냅니다. 그래서 말을 딱 못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좀 객관화시키려는 힘이 강해요. 이 경금이 약간의 과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신금은 특히나 말투가 좀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정다감하게는 좀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무토가 말을 장황하게 해서 상대방이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신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고지고대로 전달돼야지 상대방이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둘 다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약간 좀 쿨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자, 다음은 수오행입니다. 아까 간목이나 병화가 말을 할 때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생각이 그걸 뒷받침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수오행의 말투는 좀 약간 다릅니다. 말이 먼저 나오고 생각이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생각이 앞서고 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늦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두뇌 회전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살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4차원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글쎄 쟤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딱 그런 느낌을 줘요. 이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오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오행들하고는 이 사고 체계가 다른 거예요.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다른 어떤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이 쟤는 처음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자꾸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게 마지막에 다 연결이 돼요.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사진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수업을 정말 잘하시는 사진 쪽에서 평론하시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강의 스타일이 딱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 그 뱀이 또아리를 틀었을 때 꼬리부터 쭉 따라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뱀 대가리를 만나는 것처럼 일단 수오행의 말투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제 딸이 개수가 병존돼 있는데요. 아빠 있잖아 하면서 말을 했다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있잖아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전 병화니까요. 임수는 속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집요한 게 있습니다. 임수가 생각을 정리하는 힘도 강하고 중요해서 언젠가는 짚고 딱 넘어가야 될 문제가 생겼다.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더라도 그걸 훅 꺼내서 뒤탈없게 매듭을 잘 짓습니다. 근데 개수는 그런 티를 잘 안 내요. 그러면서도 한 번씩 그냥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약간 신금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친해지면 다시 임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불안하거나 초조한 게 있어도 임수나 개수 모두 티를 잘 안 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도 잘 안 느껴지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행별로 제일 재밌는 게 뭐 간목하고 을목 그리고 병화나 정화, 무토나 기토 이렇게 같은 오행인데 양간하고
음간을 비교해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돈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애할 때 얘네들은 각각 어떤 스타일로 연애를 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오행은 좀 1차원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음하고 양이 결합돼서 천간의 수성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발현의 양상들은 당연하지만 십성도 함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사주 원국에서 천간을 살필 때, 이렇게 천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지지의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함께 살펴야겠죠. 그런데 오행이 가장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 25일 목요일이죠. 지금 영상 찍는 날짜가 1월 20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가 명리학 기초 강의를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 영상 댓글창에 수업 신청 가능한 링크를 남겨둘게요. 혹시라도 수업을 신청하시게 되거든 수업 때 즐거운 마음으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초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